자, 3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 한 단원이 지나갈 때는 그 단원 안에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 그래프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 반드시 그 단원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의 그래프들이 쉽게, 정확하게, 빠르게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금 풀었던 2번처럼 한 좌표 평면에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놓고 범위를 나눈다고 해도 거부감이 좀 적겠죠. 근데 절대값을 포함하는 방정식을 풀고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을 푸는 과정까지를 해고하면서 나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직까지 잘 안 돼. 그런 상태로 그냥 지나와 버렸으면 한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씩을 그려놓고 범위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조그마한 차이들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니들을 수포자로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 안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마스터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하느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고 1차 부등식 풀고 뭐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풀었지만 풀 때 선생님이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리를 했을 때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놓고 했었단 말이에요. 당장 여기만 봐도 이번 문제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입니다.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2랑 4였으니까 마이너스 2랑 4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 마이너스 2랑 4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식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죠. x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의 1이에요. 인수분해한 겁니다. 얘네는 그게 0 이하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 x축하고 만나는 게 두 점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랑 5야. 일단 이 마이너스 1이랑 5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거나 또는 x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니까 얘를 포함하고 이 부분입니다. 즉 마이너스 1과 5라는 게 우리한테는 부등식을 풀기 위한 경계 기준이 됩니다. 그죠? 얘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요 경계의 부등식을 푸는 경계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면서요. 밑에 있는 부등식을 한번 볼게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ax 플러스 b입니다. 그리고 요게 0 이하래. 그지? 자, 근데 위에서 찾아낸 범위는 뭐냐 하면 마이너스 1 이상이고 x가 5 이하라는 거야. 자, 얘를 풀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은 두 군을 가지겠죠. 그죠? 2차 함수가 양수니까 그 두 군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요. 만나는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그지? 알파 베타라고 하면 0 이하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때 부등식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통틀어서 공통인 범위를 찾아봤더니 그게 3 이상이고 5 이하라고 나왔대. 그럼 이제 식을 봐. 여기가 5 이하예요. 그러면 공통인 부분에서 5 이하라는 거는 위에서 왔을 거야. 그지? 그러면 3 이상이라는 범위는 어디서 왔을 거냐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상이란 말이야. 여기 3 이상이죠. 범위가 더 줄었어요. 그럼 그 범위는 어디서 왔을 거냐면은 밑에 부등식에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알파가 뭔입니다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계산한 게 0이 되는 거. 이 기준이 된가? 요 놈의 한 근이 3인 거예요. 즉 x 대신에 3 집어넣어서 9에다가 마이너스 3a고 플러스의 b를 계산하면 0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이제 밑에 있는 부등식을 봅시다.
이번에는 밑에 게 인수분해 되니까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고요. 요게 0 이하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하나 생겨 있을 것이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값은 4랑 7이에요. 우리는 0 이하가 되면 좋겠으니까 0이 되는 걸 포함해서 y좌표가 음수가 되는 이 사이 값이 되겠죠. 즉 이 부등식을 풀어준 해는 x가 4 이상이고 7 이하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를 위해서 써먹고 감마 델타는 얘네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알파 1 베타 1으로 숫자를 좀 붙여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죠. 얘 위에 거랑 식이 똑같네. 그럼 뭐 굳이 알파 1 베타 1을 붙일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알파 1 베타 1은 죽여버립시다. 그러면은 요 부등식의 해는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그래프는 그리지 않고 바로 적어 놓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 이하. 요거의 해가 우리는 위에 첫 번째 단계를 풀면서 알파가 3이라는 건 찾았어. 그치? 그래서 3 이상이고 x가 베타 이하입니다 라고 알아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풀었더니 공통인 범위가 4 이상이고 6 이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보다시피 여기 4 이상이라는 경계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생긴 걸 거야. 여기는 7 이하인데 6 이하라고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6 이하라는 경계는 밑에 부등식에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베타가 6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되는 요놈의 한근이 6이기도 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가 적을게요. 그럼 x 6 집어넣으면 36에다가 마이너스 6a이고 플러스의 b이고 얘가 0이죠. 그럼 지금 니네가 보다시피 a, b에 대한 식이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두 개 생겼습니다.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것보다 다른 것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이걸 키우지 말고요. 문제를 띄워놓고 할게요. 앞에 2번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전에서 니네 학교 시험에서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상수항밖에 없는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푸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3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지금 선생님이랑 푼 것처럼 그래프 두 개 그려서 한가하게 풀고 있으면 시험 시간이 100% 모자랍니다. 알겠죠? 연습 때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부등식의 기준이 되는, 즉 뭐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이 되는 이 값은 방정식의 근에서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이 방정식 두근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x가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보니까 5가 여기 있네? 그럼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은 3일 거야. 이게 x가 3입니다를 근으로 가져야 돼. 마찬가지 얘는 두근 합이 11이고 곱이 28이니까 밑에 있는 방정식은 두근이 x가 4가 되거나 또는 7이야. 근데 4가 여기 있네? 그 말은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요 부등식의 해가 x는 6이어야 돼. 그럼 이걸 누가 어떤 고일이 이걸 x 대신에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냔 말이야.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앞단원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니네가 풀 때는 여기까지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여 두근이 3 또는 6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 합은 a가 되실 거고 그게 9입니다. 역시나 두근 곱은 b가 될 거고 그게 18이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27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2학년들은 좀 덜한데 특히나 고1들은요 학교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시험지를 가지고 와봐 이래가지고 니네가 푼 과정이랑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쌤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은 잘 못 풀었어요. 그래 그래?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자 해서 풀이 과정을 보면 정말 실전과는 어긋난 진짜 이거 하나 풀고 시험 문제를 끝내려고 했던 것처럼 막 이상하게 풀어놓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시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 그건 네가 그냥 공부를 덜 한 거야. 알겠죠?